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여행 업계, 관광 업계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니크그 컴퍼니의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요, 관광 산업 트렌드 중에서도 요즘에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이 팬데믹 상황 속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관광 업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가 주제인데요. 팬데믹 이후 관광 업계는 테크 기업처럼 변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 관광업계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이 저희 회사 전체 구성원의 약 한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타깝게도 이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의 친구들은 저희 회사에 아직 입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과 인터랙션을 하고요. 이제 좋은 정보를 얻어서 이 새로운 관광업계 IT 회사에 많은 좋은 인재들이 취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강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가 우리는 잠시 지나갈 줄 알았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관광업계는 직격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기사인데요. 보도기사의 제목이 꽤 강력합니다. 바로 여행업계 초토화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전체 운영되고 있는 이 관광 여행업계의 18,000개 중에 한 반 정도, 9천여 개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시 폐업 상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기사의 방점은 이 굉장히 어려운 여행업계, 관광업계에만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곳들이 어려워하고 있지만 결국 여행 스타트업계는 굉장히 IT 중심적이거나 기술 중심적인 회사들은 과먼 없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굉장히 유명한 그 전통적인 여행 업계죠. 여행박사라는 곳은 이제 NHN에 인수될 정도로 M&A 될 정도로 굉장히 성장하는 회사였는데요. 단 280명의 임직원 중에 10명만 남기고 감원을 했다고 해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반면 MyRealTrip이라는 이 IT와 여행을 접목한 이 플랫폼은 최근 230억이 넘는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성장하는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라앉는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학생들, 우리가 앞으로 그 직업을 찾고 이 관광업계에서 일할 학생들은 이 트렌드를 명확하게 보고 과연 이 팬데믹 이후에 내가 어떤 쪽으로 진로를 잡아야 할지,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광업계에서 IT 회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니크그 컴퍼니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리얼월드라는 이 몰입 경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간단한데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리얼월드라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의 놀이터라는 리얼월드가 이제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특정 캐릭터로 부여를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 요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역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경험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요. 그게 온라인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웃도어 공간에서 유명 관광지에서 단순히 멋집을 가거나 그런 맛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신나는 체험으로 내가 그 공간을 탐험하고 관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이 경험 산업은 굉장히 대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에서 사람들이 묻는 대표적인 질문을 보면 그 시대상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내 주변에 뭐가 있지? 뭘 알아봐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지식경제 시대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 뭘 사지? 뭘 먹지라는 그 연결의 시대, 서비스 경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결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뭘 할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고민했던 질문들은 다 해결이 됐어요. 어디에서 자지? 여행 가서 어디에서 자지? 많은 숙박업체들이 해결을 해줬고요. 내가 뭘 먹지? 이거는 많은 배달앱들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래한 이 경험의 시대, 관심 연결 경제 시대에서는 사람들은 무엇을 묻고 있죠?
아, 뭐 하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번 주말에 뭐 하지? 연휴 있는데 뭐 하지? 계속 뭐 하지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타깝게도 이 뭐 하지를 해결해 주는 그런 대표적인 플랫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 하지를 묻고 이 새롭게 도래한 관심 연결 경제 시대에 이 답을 찾는 그런 경험 경제 시대로 도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 경제 시대에서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팬데믹으로 주춤하지만 팬데믹이 오기 전 이 직전까지는요, 한 해 14억 명의 사람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액티비티 시장의 규모는요, 150빌리언 달러죠. 200조 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액티비티 산업이 새로운 시대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는 지금 그 한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GDP가 굉장히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에는 물질 중심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었을 때 그 얻는 행복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GDP가 성장하고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람들은 물질의 소비보다는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었을 때 거기에서 더 큰 만족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에서 얻고자 하는 만족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은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뿐만 아니라요. 우리 제너레이션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요즘 여러분 선생님분들은 학생 가르치기 어떠세요? 과거랑 정말 너무 많이 다른데? 이런 생각 하시나요? 요즘 세대들은요. 뭐 MZ 세대다, 밀레니얼 세대다 많이 부르고 있지만 저는 이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바로 이들을 실감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선생님들은 살다가 인터넷을 만난 세대세요. 살다가 어느 날 스마트폰이 등장했고요. 살다가 이메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학생분들은요. 원래가 디지털 속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디지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전 세대들이 살다가 인터넷을 만났을 때 그 기쁨, 희열, 호기심처럼 요즘 세대들은요. 오히려 아날로그적으로 어떤 것이 나왔었을 때 굉장한 기쁨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로 굉장히 시청각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아날로그틱하게 무엇을 만지고 경험하고 이런 거에서 마치 우리 예전 세대들이 인터넷을 만났던 것처럼 굉장한 희열감과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경험 산업의 주요 소비층이 되고 있고요. 이들이 소비 세대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 산업, 그리고 이 관광에서 이 경험을 접목한 액티비티들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기사에서 많은 여행업들이 폐업을 하게 된 것은 팬데믹의 영향이 그것을 굉장히 가속화시켰고요. 지금 경험 경제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어떤 그런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계속되는 단체 여행이라든지 관람형 컨텐츠들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물론 굉장히 팬데믹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시는 분들이 선생님이시니까 사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컨텐츠랑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집중한다고 할 때요, 사람은 교감신경계라는 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MIT 미디어 랩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센서를 붙여서 학생들이 언제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업을 할 때 있잖아요. 수업을 할 때는 이 학생들의 뇌 활성화 상태가, 교감신경계의 상태가요, 마치 TV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즉 그냥 일방향으로 주입식으로 전달을 할 때는요, 굉장히 내가 집중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카펜터라는 이 교수님이 MIT 미디어 랩에서 조사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러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강사가 굉장히 재미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추가 연구를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인터랙션을 통한 것만이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일으켰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경험 산업의 시대가 왔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일방향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쌍방향 인터랙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험의 시대니까요.
그래서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 이후 관광업계는요, 테크 기업처럼 변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의 CEO죠. 브라이언 체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아웃도어 여행과 스몰 커뮤니티 여행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깨닫게 된다면 그 전과 같을 수 없을 테니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뭔가 좀 불편하지만 재미없지만 과거의 스타일의 그런 관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관광 스팟에 가고요. 사진을 찍고요. 소비를 하고요. 먹고요. 이런 거였는데 뭔가 좀 조금 더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좀 지루한데? 라는 경험을 하시게 되셨을 거예요.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 단체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소규모로 로컬로 굉장히 경험 집약된 그런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한 이후에는요, 더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요. 이미 사람들은 경험의 시대에 도래된 이 많은 컨텐츠의 다양함과 그리고 그것을 서포팅하는 기술로서 많은 관광업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것을 주도하는 층이 젊은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전에 머물러 있는 이 여행업계는요, 이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IT 스타트업들이, 관광 스타트업들이 그 부상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요, 정말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저도 노는 방식이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 저의 노는 방식은요, 이제 유명 콘서트를 간다거나요, 극장에 간다거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테마파크에 간다거나, 이렇게 주로 스파성으로 많이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죠. 카페나 유명 레스토랑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제 삶은요, 굉장히 달라졌어요. 약간 공원, 집 약간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정적으로 바뀌고요. 야외 공간으로 많이 나가고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어떤 액티비티들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의 잠시 일시적인 코로나가 불러온 변화가 아니라요. 코로나가 바꾼 새로운 일상의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요, 14억 명이 이동을 하는 그런 글로벌한 시대입니다. 팬데믹이 종료가 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 200조 원의 개별 액티비티 시장은 규모가 더 커질 것입니다. 다만 이 굵직굵직한 전염병이 있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게 꺾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굵직굵직한 전염병이 있었을 때마다 이 선은 잠시 주춤했지만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개별로, 로컬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경험의 그 관광 회사들이 급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2019년에 국민 여가 활동 조사를 보면요, 사람들은요 보다 더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여가 활동은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을 한다거나요, TV 시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사 결과에서요, 내가 컴퓨터 게임만 하고 TV 시청만 하고 있는데 이걸 줄이고 싶은데 자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이 그 액티비티의 종류는요, 관광이나 여행, 스포츠, 문화 관람 등이었습니다. 지금 근데요, 이 팬데믹 때문에요, 이 상황이 더욱 심화됐어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유튜브나 넷플릭스 많이 보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조금은 재밌으셨을 거예요.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같이 액티비티를 하고 그런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건요, 인간의 코어 디자이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춤한 이것들이 우리가 보복적 소비라는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다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과거의 방식과는 완벽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미세먼지는요, 사람들을 안으로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히 다른 방식으로요. 그렇다면 관광업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관광업계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될 그 관광 관련된 회사는 잘 준비하고 있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관광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IT 회사인데요. 일단 저희는 코로나를 처음 맞이했었을 때 저희가 그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유명 관광 스팟의 컨텐츠들이 다 셧다운이 됐습니다. 왜냐면 그런 유명 관광지나 궁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들이 다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선택을 내렸냐면 굉장히 비대면으로 내가 그곳을 가지 않아도 간 것과 같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그래서 언택트 컨텐츠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뭐 컨택트 리스라는 그런 컨텐츠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고요. 인터랙션 북입니다. 처음 저희가 만든 용어예요. 인터랙션 북? 뭐지? 좀 생각하시면요. 그동안의 전통적인 책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이제 읽거나 뭐 전통적으로 보거나 이런 종류의 책입니다. 하지만 인터랙션 북은요, 경험하는 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리포터를 그 책으로 읽거나 이제 영화로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리포터의 주인공이 돼서 마치 내가 해리포터와 같이 마법 학교의 어떤 비밀을 파헤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스마트폰과 이 인터랙션 북과 많은 다른 키트들과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입니다. 그런 컨텐츠를 제작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리얼월드 성도학원이라는 컨텐츠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진짜 리얼 퍼즐 블럭들을 조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맞추면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AR을 활용해서 어떤 결계가 풀립니다. 시크릿 코드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책 깨끗하게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건 컨텐츠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책도 찍고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어떤 홈페이지를 직접적으로 해킹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날리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어떤 그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내가 컨텐츠의 주인공이 된 듯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정 장소와 연결이 돼서 그 장소의 관광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코로나는 그 지역의 상권에 아주 커다란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는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기존의 재생은 사실 스팟성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가게를 넣거나 유명한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 버전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막 몰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기존에 존재하는 컨텐츠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컨택트 리스한 방식으로 그 지역과 상권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찾고자 이런 컨텐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 여러분은 어떤 가상의 홈페이지에 접속 코드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홈페이지가 굉장히 좀 뭔가 허술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밀을 푸는 순간 진짜 홈페이지가 열리고요. 거기에 많은 단서와 그런 힌트들이 담아 있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해리포터와 같은 주인공이 돼서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인 관광이라고 하면요. 이런 방식이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전통적인 관광이라는 것은 유명 관광 스팟에 가이드와 함께 가서 우리가 거기를 경험하고 입장료를 내고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앞선 기사에서 봤듯이 그런 국내에 존재하는 18,000여 개의 그 여행업계들이요. 10,000개 가까이가 지금 휴업을 하고 있거나 폐점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즐기고 관광하는 방식이 완벽히 바뀔 것이다 라는 힌트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디즈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거기에서 한번 리얼월드 성도학원을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과연 경험 컨텐츠가 이 관광 산업과 얼마나 함께 많이 변화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또 우리 그 관광 관련 특성화 고교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깊게 알아보고 직접 체험을 해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있어서요, 그리고 즐기는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좀 가장 안 변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저는 교육이 가장 변하지 않을 거고 늦게 변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9살 된 초등학교 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교육을 받는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줌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온라인 그 쌍방향 수업을 하고요. EBS를 통해서 아무래도 EBS 선생님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는 시간보다 EBS를 통해서 교육받는 방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과 그리고 경험과 관광, 이게 다 이제 경험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온 사례가 카웃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카웃은요,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카웃이라는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 2천억 원대의 큰 투자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이 굉장히 교육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죠. 관광과 마찬가지로 어떤 공간에 가서 다 모아놓고 가이드가 교육을 하듯이 선생님이 학생을 모아놓고 일방향으로 수업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결국 이 스마트폰을 갖고 이 툴을 갖고 떨어져 있어도 굉장히 소통하면서 교육의 방식을 제공하는 그런 그 메이킹 툴을 제공했기 때문에 큰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카웃이라는 사례를 소개시켜 드린 거는요, 결국 여러분이 지금 저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지역의 컨텐츠를, 관광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제작 툴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걸 그 리얼월드 스튜디오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저희가 사실 모든 관광 특목고의 학생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할 수 없는데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 제작 툴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지역에 있는 관광, 경험형 관광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관광 컨텐츠들이 지금 다 사라졌죠. 유명 관광 스팟에 갈 수 없고 외국인들이 오지 않고, 그럼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굉장히 로컬라이즈된, 그런데 기술이 접목된 언택트 방식의 안전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다 인식하고 계세요. 선생님분들도 학생분들도. 하지만 어떻게 만들지? 나는 코딩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개발자가 아닌데, 우리가 다 AR, VR 하지만 나는 결국 그 기술을 쓸 수 없는데,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어떤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뭐냐면 이제 많은 유튜브가 플랫폼이잖아요. 결국 그 플랫폼 위에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본인들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즐기고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걸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AR이요. AR은 내가 어떤 코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코딩을 버튼을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그 피처 포인트를 우리가 클릭을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설계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클릭하고 드래그 드롭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되면 굉장히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관광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그것을 유저 프렌들리하게 시험해 볼 수 있고, 서로 학생들이 체험해 보고 피드백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진정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떤 여행사에 취직을 시키고 싶으셨다면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굉장히 관광 인더스트리는요, 정말 360도 변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관광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작 툴을 만들어서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런칭해보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많은 저는 부가가치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크리에이터 양성 아카데미 한 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베타 테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 사실 그때는 팬데믹 전이었지만 워낙 관광 인더스트리에서의 이 경험으로의 전환은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이 제너레이션적으로도 큰 변화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만드는 이 관광 컨텐츠를 만드는 툴을 전체 모두에게 오픈을 한 건데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봤었어요.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 어플라이를 하실까 이제 궁금했었는데 어떤 분들이 어플라이 하셨을까요? 네, 이 리얼월드 크리에이터 양성 아카데미에 많이 어플라이 하신 분들은요, 사실 단연코 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다는 걸 누구나 현장에서 가장 접점해서 느끼고 계신 분들은 선생님이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원래가 디지털 속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교육의 방식은 굉장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육이 됐었기 때문에 갭이 많이 나는 거죠. 선생님도 고통스러우신 거고 학생들도 집중을 못하는 상황에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이 교육의 툴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컨텐츠는 변하지 않죠. 다만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첨단 그 AR이나 IoT 기술들이 교육의 컨텐츠와 그 내용과 접목돼서 내가 배우는 거죠. 당연히 청년들이 많이 왔고요. 왜냐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내가 내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고 유통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이 찾아왔었고, 심지어 개그맨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크리에이션 강사나 개그맨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딜리버리 스킬이 좋으신데 어떤 컨텐츠 제작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찾아와서 이걸 쌍방향으로 내가 굉장히 즐겁게 컨텐츠를 양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교육 시간으로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12시간짜리 교육 과정을 진행을 했었지만 굉장히 짧은 방식으로 한 3, 4시간 정도의 양성 과정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주도하에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그것을 함께 경험해보는 그런 걸 전 한다면 오늘 제가 한 이 교육 과정이 정말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쌍방향은 아니지만 이 교육 과정의 툴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실습해보고 실제 많은 지역에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관광 컨텐츠를 빌딩해서 실제 같이 해보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상향 평준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에서는요, 저도 면접을 많이 보지만 역량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학생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 인더스트리에 있는 IT 회사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전체 인원의 20%가 특성화 고교 졸업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전부입니다. 관광 쪽에 이 졸업생들은 저희 회사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빌딩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IT 기반을 하고 있는 이 관광업계 회사에 저는 관광 분야의 특성화 고교 졸업생이 자연스럽게 그 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의 판로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자료를 통해서 다 자세한 커리큘럼들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외부로 제공되는 저작 도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컨텐츠를 경험형, 관광형 컨텐츠를 만들고요. 거기에서는 어떤 AR이나 IoT나 폰 콜링, 포토 프레임의 기능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웹을 통해서 이것을 릴리즈하면 자연스럽게 리얼월드 앱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작 도구를 웹에서 하고 그것의 플레이는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건 그곳이 국내건 해외건 혹은 국내의 어느 곳에서건 관광 컨텐츠화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야외 활동, 스포츠 열풍, 야외 액티비티의 열풍은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로나19가 이 트렌드를 촉발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보시면요, 이 야외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경험, 야외 액티비티가요, 거의 초 단위로 인증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IT와 접목돼서 실현된 그런 것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미디어 보시면요. 이게 정말 경험의 시대가 왔다는 거를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미디어는요, 전통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강의를 여러분이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것처럼. 왜냐면 내가 TV에서 어떤 인터랙션 요소를 연예인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잘 보세요. 뭐 대탈출이라든지 문제적 남자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경험용으로 같이 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경험하는 것을 보는 거 혹은 그 문제를 푸는 것을 같이 해볼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변했고요. 넷플릭스를 보면 맨더스나치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인터랙션 그 미디어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컨텐츠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인공의 그 다음 스토리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리모컨으로. 내가 물을 마신다 혹은 물을 마시지 않는다 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벤더스나치라는 그 넷플릭스에 있는 한 컨텐츠는요, 굉장히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맛의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 슈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을 것인지를 선택하고요. 그 선택에 의해서 다음의 프로세스가 결정이 되고요. 이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정말 아이들이 보는 간단한 만화조차 인터랙션 요소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페이퍼를 선택할 건지 볼펜을 선택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멀티 결말들이 오고 있는 거죠. 결국 왜 미디어가 이렇게 변화할까요? 결국 내가 참여하는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몰입하고 굉장한 만족도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팬데믹 상황이 오기 전에는요, 정말 도쿄에 매년 갔었습니다. 저희 전 직원을 데리고 매년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곳에는 스크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벌써 10년도 더 전에 이제 방탈출이라는 인더스트리를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선생님들 방탈출 카페 아시나요?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하세요. 왜 스스로 방에 갇혀서 그것도 인당 3만 원씩 주면서 왜 1시간 동안 갇혀 있지? 그리고 왜 그거를 그 갇힌 공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선생님들이 이 경험 그리고 관광 인더스트리에 있으시다면 저는 방탈출의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과연 그 몰입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희열과 만족을 느끼는 것일까? 왜 기꺼이 2만 원, 3만 원의 페이를 하면서 그 경험을 하는 것일까?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탈출은요, 일본에서는 거의 8년, 9년 전의 모델이고요. 지금은 굉장히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야외형 방탈출이라고 해서요, 어떤 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정말 이 커다란 도심 전체가 나의 방탈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영화의 주인공처럼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공간이 단순히 좁은 방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곳이 경복궁일 수도 있고요. 그곳이 덕수궁일 수도 있고 광화문이나 부산, 전주와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언급한 이 도시들에는요. 다 이 야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한 관광 콘텐츠가 이미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정보는요, 매우 이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했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표를 끊고 어떤 곳을 구경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야외 스포츠를 경험한다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의 인터랙티브한 그런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컨텐츠형으로 기술과 결합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직원들과 함께 그 도쿄에 출장을 갔던 이유는요, 도쿄 언더그라운드 미스테리라는 그 컨텐츠를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년 진행이 되고요. 12월부터 약 한 1월까지 2달간 진행이 됩니다. 어떤 컨텐츠냐면요, 일본은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아날로그틱합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 뭘 하냐면 지하철 역사에서요, 그런 게임 키트를 구매합니다. 그럼 내가 그 게임 키트를 사서 그 도쿄의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이 곳곳에 숨은 매력을 알아내고 관광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일본어로 제공이 되고요. 저희는 매번 그 영어 버전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많은 관광객들을 봤었어요.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일본 도쿄를 방문했었을 때 당신이 꼭 가야 하는 맛집 멋집이 아니라요. 당신이 도쿄를 방문했었을 때 꼭 경험해야 되는 거 100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고요. 정말 좋은 거는 여러분 해외여행 가실 때 혹시 매번 같은 나라 가세요?
저만 해도 이왕 올해 여기 갔으면 다음해는 다른 데 가야지 라고 선택을 하지만 매년 그 도시를 방문해야 되는 이유를 이 관광 컨텐츠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미스테리 2019, 2020, 2021 이렇게 계속 시리즈물로 제작이 되면서 그 전해에 도쿄를 방문했던 사람도 이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매년 그곳을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런 경험의 굉장히 컨텐츠가 관광이랑 결합된 것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광의 트렌드입니다. 우리 팬데믹이 끝나면요, 꼭 그 도쿄에 가서 그 스크랩사에서 하는 언더그라운드 미스테리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신주쿠에 가면요, 그 신주쿠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그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6층 정도의 건물을 다 쓰면서 이 굉장히 관광 컨텐츠가 경험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관광 경험과 그리고 테크가 연결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매년 벤치마킹도 가는데요. 네, 올해는 못 갔어요. 작년에는 그 스위스와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요, 그 폭스트레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폭스트레일은 그 이름 자체가 여우의 발자취잖아요. 그래서 여우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지역을 관광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소를 내가 단순히 스팟성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플로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디자인해서 그 경험 속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런던에 가면요, 시크릿 시네마라는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 런던은 굉장히 많은 영화적인 IP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미디어를 전통적으로 그냥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IP를 그대로 갖고 나와서 런던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요, 굉장히 커다란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곳을요, 마치 영화의 세트장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배우와 일반 관객들이 정말 믹싱돼서 경험하고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시크릿 시네마이거든요. 역시나 왜 런던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곳에 만들었을까요? 예, 물론 땅값이 싸고 비용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지역을 어떻게 컨텐츠로서 관광 컨텐츠로 같이 그 지역을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유명 관광지를 그냥 스팟으로 찍고 사진 찍고 먹고 사고 이런 경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인터랙티브하게 컨텐츠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충분히 그곳을 느끼고 시간을 보내는 그 체류형 관광 컨텐츠가 요즘 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폴 허라는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은요, 이 논문 단 한 편으로 아이비리그의 정교수님이 되셨대요. 30살이 채 되기 전에요. 그런데 이 논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섹시한 제목을 던집니다. 과연 과제가 제대로 풀리는 지점은 어디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할까 아닐까, 혹은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잘 될까 아닐까를 단 2가지 조건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 논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변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의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제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저의 지연, 인맥이 될 수도 있고요. 역량일 수도 있고, 그 많은 요소들 중에 어떻게 딱 2가지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항상 제가 이 논문을 소개하곤 합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과연 그 사람이 성공할지,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는 그 2가지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 2가지 요인의 첫 번째는요, 바로 모티베이션입니다. 내가 얼마나 모티베이션 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동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고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예, 그리고 2번째 요인은요, 결국 학습 역량입니다. 내가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계속 배우고 있는지. 근데 제가 면접을 보면요, 놀랍게도 2가지 중에 1가지 있는 친구들은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회사에 혹은 이 리얼월드가 추구하는 몰입 경험에 정말 모티베이션 돼 있는 친구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꼭 입사하고 싶대요. 그런데 어때요? 예,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쪽으로 전혀 공부하거나 성장하지 못했어요. 혹은 그 반대도 많습니다. 이 친구는요, 정말 역량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회사에 꼭 오고 싶진 않아요. 꼭 이 일을 하진 않아도 돼요. 그냥 비슷한 월급을 받는 그 다른 일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왜냐면 이 논문에 그 교수님이, 폴 교수님이 추가적인 연구를 하셨는데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결론을 이 교수님이 내셨냐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있는 사람은 결국 둘 다 없는 사람과 같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 하나만 있는 그런 지원자들은 뽑지 않아요. 왜냐면 둘 다 없는 거랑 같기 때문에. 혹은 역량만 좋은 친구들도 뽑지 않습니다. 왜냐면 둘 다 없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지금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가 잘 될지 안 될지 그게 궁금하시다면 스스로 셀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나 충분히 동기부여 되어 있나? 두 번째, 나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성장하고 있나?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둘 중에 이 두 질문 중에 하나라도 답이 네거티브가 나오잖아요. 그럼 안타깝게도 둘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취업을 도와줘야 되는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관광업계가 너무 어려운데 어떤 답을 찾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모티베이션 되고 있나? 내가 이것을 계속 공부하고 있나?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커그니티브 캐파시티는 계속 채워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특성화 고교의 취업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논문을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요, 일리노이 대학에서 차드 히긴스라는 교수님이 연구하신 겁니다. 뭐였냐면요, 결국 인사 담당자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 결국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를 채용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면접 씬들을 촬영하고요. 그리고 면접관들을 인터뷰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그러면 저라도 인사 담당자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정말 역량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 그 잠재력이 뛰어나서 우리 회사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면접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 사람을 뽑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알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 의거하면요, 3가지 경우에 사람이 선택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 면접은요, 치열한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그 3가지는 뭐였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는 정말 뜻하지 않게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면접에서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일부러 웃는 사람을 뽑을 거야가 아니라 정말 상대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생각보다 면접에서 환하게 웃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번 이 논문을 소개시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떨리겠지만 이제 환하게 웃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웃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웃으면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웃는 이런 그 마인드셋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뜻하지 않은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꼭 그 직무 적합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어떤 다른 분야에서 내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쪽 분야에서 최고면 이쪽 분야에서도 당연히 그게 워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요, 놀랍게도 면접관과 어떤 상호성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취미가 같다거나 사는 지역이 같다거나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정말 나랑 취미가 비슷하니까 공통점이 있으니까 저 친구를 뽑아야지가 아니라요,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호감이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문에 의거한 그 팁을 학생들에게
주셔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 유니크 굿 컴퍼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리얼월드라는 이 IT 회사고요. 저희 회사 좀 이름 특이하지 않나요? 예, 유니크 굿 컴퍼니. 저도 이 회사의 이름을 논문에서 갖고 온 거였는데요. 이 논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 선택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그 관광 인더스트리 여행사들이 있고요. 취업에 있어서도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회사들은 선택되고 어떤 멤버들은 선택되고 또 혹은 어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탈락되는가에 있어서 이 논문의 핵심 뭐였냐면 커먼 피처는 다 탈락된다는 거였어요. 커먼 피처가 뭐냐면 결국 누구나 갖고 있는 요소. 그런데 요즘 관광업계를 봐도 과거에 팬데믹이 오기 전에 다 비슷비슷했던 걸 낸 것 같아요. 이쪽 분야가 뜨네. 그러면 이쪽 분야의 것을 넣고 결국 그걸 제공하는 회사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관광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사업의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지 않으면 이제는 유니크 굿함이 없으면 커먼 피처는 다 캔슬돼 버리는 거죠. 면접을 보러 오는 인터뷰를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어떤 유니크 굿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커먼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다 똑같은 이 평준화를 하려는 그 경쟁을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유니크 굿한 포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광 컨텐츠를 만들지 못한다가 아니라 많은 저작 도구들을 이용해서 진짜 내가 사는 지역에 관광 컨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나의 친구들만 하더라도 그것을 런칭하고 홍보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유니크 굿함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그 핵심은요, 결국 선택은 유니크 굿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유니크만 해도 안 돼요. 굿만 해도 안 돼요. 결국 유니크 굿함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은 거기서만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기억하고 싶어서 회사의 이름으로 만들고요. 상표권 출원도 했어요. 너무 기억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유니크 굿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의 유니크 굿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이 급변하고 있는 관광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유니크 굿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는 유니크 굿한 것들을 찾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